알람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코로나가 우리를 약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소식에 끝날 듯 하다가 다시금 확산세가 짙어지면서 관련주는 또 반사 이익을 받았는데요. 이제 마스크도 안 쓰면 돈도 내야 되고 백신이 나와도 제조 생산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많이 오른 코로나 관련주 다시금 또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자꾸 헷갈리는 우리 시장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시장도요, 하락하다가 또 상승으로 밀어 올려줬죠. 자,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장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가 보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한 주의 마감을 함께해 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차동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동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혹시 각오 한마디라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좋은 종목 선별해서 높은 수익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좋은 종목 소개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자,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일명 치느님이요,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교촌 FMB가 상장 이틀날도 강했다가 오늘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힘은 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12,300원에 비하면 종가 29,450원은 꽤 높은 수치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고평가라는 의견이 많기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오늘 인수설이 참 많네요. 이렇게 한진의 아시아나 인수설에 금호산업 우선주가 상한가에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인수설은 바로 넥슨GT입니다. 디즈니에서 넥슨을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은 9%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난 8월에 저점 대비 10배 가까이 뛰었던 종목이라서 떨어지는 낙폭도 좀 거셌던 것 같은데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할까요?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요, 대창솔루션입니다. 이 대창솔루션이 최근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콜드체인 주가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태경케미컬은 고점 대비 탄력이 둔화됐지만 대창솔루션은 고점을 점점 높여갔는데요. 콜드체인 관련주가 된 이유는 이 자회사가 초저온 저장 및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세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번엔 어떤 종목을 볼까요?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 SK우선주도 콜드체인 관련주로 엮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음봉을 그려냈습니다. SK는 심지어 하락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고요. SK우선주는 5%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초저온 물류에 투자를 했지만 재료가 점점 아쉬워지는 상황일까요? 참 궁금한데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이번에는 기아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1조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마저도 조금 탄력은 아쉽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더 상승이 가능할지요,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창솔루션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 콜드체인주 변동성이 심한데 지금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호재가 계속 좀 연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 일단 대창솔루션의 오늘 특징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이자 쪽에서 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게 초저온에서 아무래도 이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대창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회사 크리오스가 이 초저온 저장 및 운송 개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락이 좀 자주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폭이 대략 상한가 가까이, 즉 27% 가까이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정받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부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제가 선을 몇 가지 좀 그어드렸는데 주요 지지 라인은 476원, 즉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밀리더라도 476원대를 잘 지켜주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54원이라든지 516원, 그리고 626원 제가 세 가지의 구간을 남겨드렸는데 이 구간대가 지금 메인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꾸준히 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는 테마성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 그대로 홀딩 관점 476원만 깨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54원이 돌파가 되더라도 이 626원 마지막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아주 큰 시세 분출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626원 자체가 뚫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장 고점이 될 수가 있고 이 구간대가 뚫리면 아주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세 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대창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알아볼게요. 차동환 전문가,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실적이 선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완성차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상승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아차는 이제 전체 매출의 약 35%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K5와 올해 소렌토 및 카니발의 신차 론칭이 되면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업계에서 제2의 중국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인도 시장의 빠른 회복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보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흥국인 인도 시장에서 높은 이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이와 같은 인도 시장에서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인도 시장에서는 SUV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의 SUV 라인업에 따라서 소형 SUV인 셀토스의 판매 호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총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북중미와 유럽 시장의 판매량 증가 및 기대감 유입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로 인해서 니오의 조기 목표 달성과 미국 시장에서 K5, 텔루라이드, 소렌토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조했던 판매가 내년에는 오히려 더 증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현재 59,200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상승세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판매 호조를 보인 그런 분석이 있고요. 잠시 넘어가 수급 분석을 보게 되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 하루에 외인과 기관의 약 수급이 100만 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급 100만 주는 대략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약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달부터 이제 100만 주 이상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 115%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큰 그림인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최고가 약 8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한 이런 하락세를 약 10년간 보였습니다. 여기서 올해만으로도 이와 같은 이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저항대를 보고 있는 부분은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외인과 기관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약 500억, 즉 100만 주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 10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 홀딩을 해보셔서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와 함께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상담하면 저희 4시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상담 정말로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또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영하세요. 아,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젊으신가서 정말. 네네. 혹시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46,070원에요. 네. 70%. 지금 비중이 70%나 갖고 계세요? 네네.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네. 지금 그렇다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9월 달에 매수했다가요. 그때 민재 형님이 네. 물타기 가라고 해가지고 물타기 했다가 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 네. 5만 원대에 갖고 있다가 4만 원대로 낮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수가가 네. 지금 46,670원이에요. 46,670원이요? 네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축하드려요. 지금 감사합니다. 벌써 46,000원대예요.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큰 수익 보시고 계신데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그때 민재 형님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게 기업이 이제 호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보기엔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익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고점 넘어서까지 보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 지금 최고점이 6만 원대인데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저희 수익 네네. 극대화의 달인 김민재 전문가 외에 차동환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차동환 전문가 지금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요.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혹시 내년까지 좀 더 이렇게 지켜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내년이 더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년까지 좀 갖고 있을 생각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삼성 SDI에 이제 전지박을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수급이나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외인하고 기관들이 대략적으로 하루에 이제 16만 주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수급 흐름이라고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제 수급 흐름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봐보면 3월 말부터 외인과 기관들이 약 16만 주 이상 이제 이렇게 매수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그 3월과 뭐 4월, 5월 이렇게 6월 달에 이게 거래량이 이게 증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16만 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내년까지 좀 지켜보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10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죠.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수급이 이탈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보시게 되시면 여기 지금 10월 26일 날 보면 외인에서 약 17만 주 이상 매도 흐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시면 지금 사실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현재까지 끌고 온 그 주가 상승에 부여를 해온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3월부터 6월, 8월까지도 심지어 많은 매수를 보였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외국인의 평단가는 35,000원에서 38,000원인데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약 대략적으로 4만 원 정도에서 이제 잡으셨기 때문에 주가 선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지금 16만 주를 외국인이 한 번에 다 매도를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다시 매도를 지금 10월 26일 날 매도를 했지만 다시 5만 원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라운드 피겨로 저항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5만 5천 원에서 이제 또 라운드 피겨가 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약 16만 주 이상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나 오히려 또 기관들이 매수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이것 또한 매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내년까지 이제 말씀드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전기차 섹터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평단가가 지금 38,000원이면 대략적으로 지금 38% 정도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놓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까지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단 지금 회원님의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융합적으로 해서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16만 주의 매수세가 보고 매수로 한번 다시 재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상담 네네. 도와주셨어요. 네.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네, 목소리에 힘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괜찮으세요? 어쨌든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나 너무 알아서.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문자 들어가 볼게요. 어떤 문자를 또 풀어드릴까요? 아, 문자가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M+를 한번 풀어볼까요? 36,000원의 비중은 15%, 권리락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요 하고 7744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다음 문자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는 900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움직임도 크게 없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2482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자 한 번에 풀어볼게요. 네, 먼저 M+입니다. 지금 36,000원인데 이거는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권리락 이후 계속 하락해서요라고 하는데 김민지 전문가 이 종목 어떡할까요? 네,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권리락 후 계산 따로 안 하셔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종목 추천하면서 제가 좀 방송 갑자기 좀 못 나오게 됐을 때 이 종목 추천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단번에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 조정 덕분에 제가 저점에서 지금 다시 매수 안내 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 이 14,800원대가 이 종목의 메인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요 구간대에서 고점을 형성했었고 상승 뒤로도 봤을 때에도
이 구간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깰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갭하락을 통해서 주요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을 갭으로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돌파가 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에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일단 코스닥이 가져야 어쨌든 이 종목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위로 상단 돌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가격적인 권리락 이후로 변화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앵커님께서 하셨지만, 사실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추가 매수 더 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기 때문에 AS를 통해서 계속 목표가 수정 안내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더 끌고 가자.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대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현금 비중 더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비중이 15%라서 15% 정도 더 태우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서요. 평균 단가 낮추시고 그다음부터는 또 수익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제가 또 대한전선 골라봤죠. 매수가는 900원에 비중은 30%. 비중이 그래도 꽤나 높으세요. 근데 지금 종가상 보니까 879원이고 오늘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괜히 위험해 보여요. 차동환 전문가 지금 약간 종가도 그렇고요. 이 종목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7천억이나 되는 그런 무거운 종목이네요.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1,000원에가 이제 라운드 피겨로 해서 지금 저항으로 해서 계속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를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봉에서는 크게 흐름이 이제 보이진 않고요. 이제 주봉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1,000원의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지지 라인이 뚫리게 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올해 20년도 7월 달에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8월 달과 현재 9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거래량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매물들을 현재 여기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기서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를 부양을 시킬지, 즉 재료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거래량도 적고 시장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700원, 즉 대략적으로 현재 회원님의 매수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하락이 예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원까지 매수를 홀딩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속 홀딩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지금 차트상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홀딩하셔서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전문가가 나온 거 아시죠? 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힌트 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고요. C자로 시작하는 친환경 종목은 잘 나가요 하는데 C 하면은 CS 베어링 있고요. 근데 7글자라서 아닌 것 같고 한번 맞춰보세요.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 8글자입니다. 시작은 피로 회복부터 혹시 하는 그 종목인가요? 맞는지 곧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힌트도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또 처음 나오신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7글자고요. C자로 시작하는 친환경 종목은 잘 나가요. 김민재 전문가, C 하면은 또 뭐가 있죠?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CS 베어링도 있고요. 네네네. 지금 대부분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 거의 C자가 들어가면 네. 거의 다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 C자로 시작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그러면은 좀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좀 네. 글로벌 추세가 좋아서 좀 가져오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일단 방송 출연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네. 좀 급등주 성향에 좀 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률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료적인 관점이라기보다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일단은 네. 회사 자체도 좀 우량하기도 한데요. 지금 네.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 아무래도 좀 재료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재료로서 그 되는 이유가 네. 글로벌 추세가 좋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네. 바이든 뭐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일단은 네.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쏟겠다라고 했었고 파리 협정으로도 바로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당선과 함께 뭐 확정과 함께 좀 시세 분출할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디지털 뉴딜보다는 역시 그린 뉴딜 쪽에 좀 수급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린 뉴딜 쪽에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아니, 제가 기대가 됩니다. 8글자고요. 시작은 피로회복부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차동환 전문가, 힌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쉬워요. 맞을 겁니다. 예상하시는 게. 네. 하지만 종목은 좋겠죠? 네, 맞추기 쉽더라도? 예, 제가 네.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상승 모멘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차트 흐름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그 상승 모멘텀이 피로 회복인가요? 기운? 기운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일단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치료. 네네. 혹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감이 오실까요? 감이 오지 않는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종목명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MTN 실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MTN 실시간 유튜브 함께 들어오셔서요. 꼭 함께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요. HLB요. 예, 예. 오, 매수가 비중은요? 104,885원. 아, 6%. 네네.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6%요. 6%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이게 내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올 초인가 언제 했을 것 같은데, 매수를? 아,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근데 욕심을 자꾸 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욕심을 자꾸 내서. 아, 그래도 욕심 냈다가 또 수익 보면 기분 좋잖아요. 아, 근데. 네, 지금 손실권이셔가지고. 네. 두 번 내다 보니까. 네. 얼마든지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걸 두 번을 아, 그걸 놓치셔가지고. 네. 아, 지금 손실권인데 욕심을 부렸다는 말씀이 많이 네.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그랬다는 예, 거죠? 올라갔어요, 많이. 네네네. 13만 얼마까지도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아, 그 전에 매수하신 거세요? 그럼요. 그때니까요. 아, 진짜 아쉽다. 맞아요, 두 번을 이렇게 놓쳤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또 그러게요. HLB 그래서. 전문가 또 있거든요. 네, 예, 예, 부탁드립니다. 네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연결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지금 못 빠져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요거 예. 빠져나가지 마세요. 이거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기다렸다가 좀 비중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HLB도 최근에 추천이 나갔고 HLB 생명과학도 최근에 추천이 나갔었는데 HLB 생명과학이 아마 상승폭이 한 10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HLB도 이제 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네, 요거 13만 원대 뭐 못 빠져나왔다라고 아쉬워하시는데 이거 빠져나가지 마세요. 이거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되고요. 예.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예. 지금 뭐 가격대를 봤을 때는 올해 초에 사셨다니까 지금 요 가격대에서 사셨을 텐데 사실 이 HLB가 지금 계속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 밑으로 좀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뭐 비중이 6%밖에 안 되시는데 예. 뭐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려오게 되면 요 8만 원 가격대가 요 종목 가장 박스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네네. 8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거의 지지받고 뭐 사실 8만 원보다 뭐 깨고 내려갔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깨고 내려가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8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고 가시고 제가 HLB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HLB 생명과학보다 훨씬 더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HLB를 먼저 추천 안 드리고 HLB 생명과학을 먼저 추천드린 이유가 HLB 생명과학 쪽으로 사실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HLB 생명과학도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상승폭이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겠지만 2만 원부터 거의 3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시장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코스닥이 좀 못 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이라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예. 네, 그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생명과학 같은 거 마찬가지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때 보시면 오히려 저가를 한번 깨고 툼에 유발한 다음에 바로 급등한 뒤로 주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잠시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8만 원까지 한번 내려줬다가 개인 물량 털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면 보유하다가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려줘서 개인 물량 털기 위한 하락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때 안 빠져 나온 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기다렸다가 오히려 내려주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종목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HLB 제가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요게 이제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천을 가지고 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코스닥에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결국은 가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보시면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아직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스닥이 못 가기 때문에 HLB가 지금 못 가고 계속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HLB 생명과학처럼 혹시 내려주면 그때 비중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늘리시면 돼요. 지금 비중 6%신데 굉장히 우량한에 사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태우셔서 12%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냥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비중으로 수익 챙기시고 혹시라도 내려주면 꼭 비중 추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상당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게 너무 기분 좋으네요. 아,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아니, 오늘 문자가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문자함을 들어가 보니까요. 먼저 이 중에서는 경인양행 풀어볼게요. 9,070원에요. 비중은 10%고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인양행 말고 또 강원랜드도 있네요. 강원랜드부터 풀어볼게요. 24,800원에 비중은 30%.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8912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하나 풀어보고요. 또 다음 문자 한번 골라볼까요? 다음 문자는요. 문자가 진짜 많아요. 이 중에서는 네. 좀 문자를 많이 좀 넘겨볼까요? 이 중에서는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네, 경인양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7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1905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24,800원에 비중 30%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하고 8912님을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정도 말고 경인양행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은요, 9,07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경인양행 김민지 전문가, 경인양행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그럼 상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인여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8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계속 시장이 횡보 조정하면서 계속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아직 그 박스권 안에서 머물러 있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으로 가장 내려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250원 가격대가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이 코로나19 때에도 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잠깐 지지를 받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이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일단 9,000원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시장이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7,470원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구간이 또다시 메인 지지 구간이었었던 만큼 지금 하단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 7,470원대에서 또다시 저항을 맞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즉 시간 대비 수익률을 했을 때 이 경인양행을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지만 비중이 10%밖에 안 되면 그 현금 비중을 추가 매수 쪽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저점에서 밑에서 올라올 종목, 좀 빨리 올라올 종목 위주로 수익을 보시다가 경인양행이 이 구간대가 뚫렸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7,470원 이상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 관점을 진행하시면 이 경인양행도 효과적인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인양행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자 또 풀어볼게요.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궁금하죠? 24,8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208912님이 연락 주셨는데 차동환 전문가, 강원랜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법인이고요. 또한 골프장이나 스키장, 리조트 사업에서도 굉장히 부각을 내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일단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28,000원에서 25,0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이제 28만 주 정도가 외인이나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매도가 나오면은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1월 10일 날 외국인이 이제 41만 주를 매도를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화이자의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백신 발표가 있었던 그런 첫 거래 월요일 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특징이 뭐였냐면 즉 비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여행주나 항공주나 이런 쪽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엄청난 매수세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11월 10일 날 외국인이 당연히 매도를 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오히려 또 11일 날 47만 주와 기관들의 39만 주의 매수세를 보인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그 회원님 시청자분의 매수가에서 이제 매도를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월봉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월봉을 보시면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24,300원 부근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저항대로 맞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이 부분이겠죠. 즉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지금 강력한 저항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내년 정도에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의 그런 이제 방문도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회원님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일부는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이 거래량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거래량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이제 이 강원랜드가 상승을 하게 되려면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즉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증가를 보인 게 300만 주입니다. 300만 주 갖고는 많이 좀 부족하고 대략적으로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매물 소화 관점과 수급과 다시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자분님의 매수가 오게 되면 어느 비중 축소를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종목을 추천 주셨을까요? M+, HLB 생명과학, 삼성전자, 인크로스. M+ 아까 상담도 도와주셨고 수익을 또 20%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갔는데 또 추천을 주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인크로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앞으로 와 이거 벌써 114%가 넘었는데요. 또 5월 추천 주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익 주셨습니다. 앞으로 크로스 각인가요? 네, 그대로 버틸 각입니다. 네, 버틸 각. 알겠습니다. 왜 버틸 각인가요? 일단 뭐 굳이 안 빠져도 되는 종목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워낙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뭐 불가피하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급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조정 기간 때 계속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즉 떨어질 때 누군가는 많이 샀다라는 부분이고요. 누군가가 많이 샀다라는 부분은 주가를 끌어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요 구간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45,900원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일단 이 구간은 뚫어놓고 끝났습니다. 즉 46,000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의미는 있는데 여기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물에 맞고 좀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매물권을 돌파를 완벽하게 하면은 신고가 갱신 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구간 한 37,500원에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물량 소화, 지금 45,900원 요 가격대에 있는 물량을 한 번 더 소화하고 올라간다. 즉 어차피 올라갈 건데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인크로스 다시 힘받는 종목, 신고가 경신으로 목표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 각이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7글자고요. C자로 시작하는 친환경 종목은 잘 나가요. 김민재 전문가 어떤 종목이죠? 네, 종목명은 CNG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원래 보통은 좀 우량 성격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데요. 이제 좀 수익률, 그러니까 종목 추천 횟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즉 많이 추천 안 하는 만큼 좀 수익률 빨리빨리 올라오는 좀 급등 성향의 종목을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성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우량하지 않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본 사업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 화학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이 CNG 하이테크가 거의 9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서도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테마 성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본업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중국 쪽으로도 다 납품을 하는 점유율을 과반 이상 가져가는 업체인 만큼 상승이 일어날 때 테마 부각과 함께 좀 강하게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계속 이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부분, 즉 감축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딜 정책인데 이런 쪽으로 지금 기술을 새로 개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산화탄소를 이 베이킹 소다로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했기 때문에 이 그린딜 관련 정책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 호재를 받고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목표가 뭐 10%씩 항상 끊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1,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기준은 그냥 밑으로 10% 잡아서 9,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 1,550원이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지금 차트가 뭐 설정이 좀 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신고가가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위로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즉 여기 1,550원 요 가격대가 뚫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로 뭐 이제 차익 시험 물량 말고는 위에서 뭐 내려오는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려줬을 때 비중 추가할 만한 비중은 좀 남겨놓으시고요.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큼만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책 수혜라든지 아니면 본업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 만큼 수익 좀 욕심내서 이제 좀 빠른 성향의 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향 잘 파악하시면서 종목 성향 잘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빠른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CNG 하이테크고요. 또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보시고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차동환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8글자고요. 시작은 피로회복부터라고 합니다. 차동환 전문가, 왠지 그 박하 땡 그거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으로 피로회복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예,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네. 이제 주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계열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카스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동아제약과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용마로지스와 ST팜, DM바이오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바이오 위약품의 연구 제조부터 물류와 제품 포장까지 유일하게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위약품의 전문 물류 기업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존슨앤존스, GSK,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백신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최근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임상 실험에서 약 90%까지의 예방률을 보였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만간 모더나에서도 백신 개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두 회사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극한의, 즉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특징이 mRNA 방식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는 존재를 할 수가, 즉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즉 영하권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존슨앤존스가 임상 실패 후에 다시 이제 재연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도 만약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동사의 이 mRNA 방식이
수주가 아니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에는 아마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DM 바이오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리액터를 약 8,000리터 정도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료 위약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DM 바이오의 캐파가 있기 때문에 원료 위약품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 이 또한 주가 상승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7만 원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예, 손절가는 약 10만 5천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동환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는데요. 꼭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알차고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